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정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종목, 이 종목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매수를 해도 될지,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많이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많은 분들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오늘 꼭 여러분들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튜브로도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접속하신 다음에 상담에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약간 좀 처져 있는 장이었어요. 이 IT가 특히나 매도가 좀 많이 강했던 그런 장이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시간 동안 저희가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0.35% 하락한 77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약한 장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미치지 못한 실적이 나와서 IT를 중심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쪽, 그리고 하이닉스까지도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 이제 IT 쪽 시총 상위주들이죠. 그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 하락을 좀 유발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실적도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IT 쪽에 대한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는 이런 경계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주가의 하락폭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예전에 8,000원, 89,000원 정도 이 고점부터 해서 이 가격이 벌써 6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이 하락은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IT 업종 좀 둔화될 수 있다.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전에 있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실적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예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미치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예고됐던 부분이라 어찌 보면 삼성전자 쪽에 오늘 하락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예상보다는 실적이 정말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면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긴 했겠죠. 시장이 결국은 하락한 이유가 시총 상위주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건데, 삼성전자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잡혀주고 또 시장이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도 덩달아서 지금 하락이 나왔어요. 3.7%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고점부터 떨어진 이 폭이 좀 이제 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2021년도의 최고점보다는 아직까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느 정도의 좀 키 맞추기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는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께서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일정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틀 동안에 많은 일정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목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죠. 이 로보택시에 대한 공개도 이번 주 이 목요일 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내는 금통위가 또 있죠. 금리가 인하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인하폭이 나올지, 자, 이 부분들도 분명히 시장에서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라든지 해외 증시 대비했을 때 좀 약하고 그다음에 시총 상위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수급으로 봤을 때는 불안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거래소 시장 오늘 매수 매도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3,800억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쪽도 역시 3,0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어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급보다는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근데 옵션 만기일 쪽에서의 포지션, 목요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옵션 만기일 쪽에서는 이제 매수 쪽에 이 콜옵션 매수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파생 시장에서는 이미 상승을 좀 점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현물 쪽보다는 선물과 옵션, 이 파생 쪽에서의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결국은 앞으로의 반등에 외국인들도 포지션을 좀 정해놓고 그쪽으로 베팅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본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불안을 느끼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중동 지역에서의 변수는 있겠지만 이 변수도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업종들을 좀 선택해서 가야 될까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00에서 2,750포인트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자리 위쪽으로 반등을 좀 해줄 때 그때 좀 강한 업종이 무엇인지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보통 이럴 때 주도주와 주도 업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2,700과 2,75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음 상승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도 거래소보다 조금씩 이제 잘 잡히고 있어요.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넘어가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갈 때 어떤 업종들이 또 움직이는지 이 부분들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시장이 먼저 잡히고 그다음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이 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종목 있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꼼꼼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지금 예,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종목이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비중하고 말씀해 주세요. 61,400원. 61,400원이요? 예. 자,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를 30%요. 보셨나? 뭐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예. 이거는 뭐 많이 떨어져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혹시 뭐가 걱정이세요? 이거 지금 최근에 사셨는데. 아, 하나가 좀 걸리는 게 뭐냐면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파니까 네. 그거 하나가 좀 걱정이 조금 되고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서. 예. 맞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되게 중요한 기업이에요. 외국인들이 사주면 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외국인들이 팔면 또 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데 언제까지 팔까요? 계속 거의 계속 다 팔까요? 온 것 같긴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예. 이 매도도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매도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매도가 나오기 힘들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외국인들 쪽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매도를 맞았던 기업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매도가 엄청나게 또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쪽이 거의 뭐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뭐 외국인을 표현해보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개인은 매수가 잡혀 있죠. 보통. 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개인들은 또 매도가 잡혀 있어요. 서로 반대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금 팔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은 어떨까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좀 불안하겠죠. 그죠?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도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주가를 흔들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들이 매도를 해야지 그 물량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흔들고 있는데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제 이러면 불안감이 빠져나와요. 그럴 때 밑에 가격에서 좀 싸게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경계선이 6만 원 정도 선이면 충분히 쌉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뭐 당장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하락이 잡힐 수도 있어요. 이미 오늘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그죠? 잠정 실적. 그래서 오늘 그 잠정 실적이 안 좋다고 그렇게 쇼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좀 크지가 않았다는 건 이건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중에 목표가를 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예상했을 때 이 정도 가격에서 팔아야 되겠다. 처음에 생각했던 가격이 얼마 정도였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한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요?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 뭐 내일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번 주 조정 주고 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은 시장이 지금 방향이 외국인들이 지금 파생 쪽에서 상승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시장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또 올려줄 거고 그러면 7만 원에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 더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가져가시고 꼭 7만 원에 파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예, 금강공업 6,300원에 네, 7%. 6,300원에 7%요. 네, 이거 오래된 종목이군요. 네. 어,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어갖고 뭐 그냥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여기서 그냥 머무는 것 같아요. 왔다 그쵸. 갔다 하더라고. 이거 혹시 그 올해 뭐 2월이나 3월쯤에 사신 거예요? 예, 예. 하필이면 타이밍이 딱 최고점이네요, 올해. 이때부터 빠졌군요. 매수하고 나서부터, 그죠? 네. 자, 지금 이제 금강공업의 경우에는 올랐을 때. 네, 금강공업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거래가 너무 없어요. 예. 거래가 지금 보면 이제 뭐 평소에 호가창을 딱 보면은 아마 매수할 때도 느끼셨을 거예요. 거래가 별로 없구나. 이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매수했을 때 당시에 2월 달에 보니까 거래 대금이 한 10억 정도가 됐거든요. 거래량은 한 17만 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요. 자, 주식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우는 단계예요. 네, 제가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2020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혹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예. 앞에 20은 뭐예요? 거래량. 뭐 거래하고 거래량. 대금. 그죠? 뒤에 네. 20은 거래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거래량이 20만 이제 일평균 20만 주 이상이 그때는 돼야 되고요.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 선생님 대금은 말씀하셔서 알게 맞아요. 되고. 네, 20만 주 이상.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매매할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금강공업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매수해서 이제 이제는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이제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의 단가를 낮추게도 거래가 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거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안 떨어져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종목은 이 회사의 경우에는 아직 그 하락이 지금 완벽하게 잡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어느 그러면 순간 되면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매도하고 다른 거를 매도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될까요? 매도는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참았다는 건 이제 저는 나중에 지금은 아니어도 어느 순간 거래가 다시 붙어요. 네. 차라리 그때 만약에 그 더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붙으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출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미 4,300원 정도 가격이니까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 가격 안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4,000원에서 반등 주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다른 종목들도 비슷해요. 다른 종목들도 안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요. 차라리 여기서 올라오면 지금 6,3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최소한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의 반등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매도한다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게 낫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5,000원에 한번 다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5,000원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가서 4,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000원에서 3,000원 정도 가격대 사이에서 한번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5,000원 가격에서 연락을 주시든 아니면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연락을 주시든 그때 뭐 추가 매수든 아니면 매도든 그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연락 주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KT 알파 20% 갖고 있는데요. 8,500원에. 8,500원에 20%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할까 싶은데요. 아, 이 매수가 좀 높아가지고 예, 이게 좀 오래됐어요. 이거 2023년도 초에 샀죠? 예, 예. 그때 좀. 거의 그 급등했을 때, 그죠? 그때는 진짜 어떻게 이런 가격에서 하필이면 또 매수를 해가지고 아, 참 그때부터 주가가 쭉 떨어져가지고요. 예, 아유, 뭐 한없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예. 보니까 KT 알파가 오늘 삼성전자하고 미국 시장에 컨텐츠 공급 계약에 대한 뉴스가 하나 있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가 일단 나오긴 했는데 오늘 거래가 그래서 오늘이 아니죠.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예, 나왔고 3일 전. 네. 예, 예. 그러고서 이제 한번 눌렸는데요. 그 전에 거래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이번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 거래가 좀 말라 있었어요. 거래를 예. 보면 100만 1,000만 원. 거래가 없었네요. 그죠? 앞에서 거래가 없다가 이번에 거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자, 근데 네. 그 비중이 20%인데 혹시 예. 금액이 조금 크세요? 매수하신 금액이 좀 조금요. 좀 커요. 아, 예, 예. 이게 그 추가 매수를 해서 어쨌든 단가를 낮춰야지만 조금 더 좋게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이 금액이 크다면 이거는 또 한번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이 종목이 평소에 보여지는 가격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요. 일단은 현재 가격에서는 이제 보유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신다면 솔직히 이제 10% 정도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야 여기서 추가로 더 그래야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한다면 저는 4,400원 아래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400원 아래로. 지금은 이제 눌러주고 있는데 아직 오늘도 반등이 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눌렸을 때 4,4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하시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 만약에 여기서 반등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금요일 날 주가 반등 나왔잖아요. 예. 반등 나왔을 때 이제 이 몸통 이제 종가예요. 4,820원 정도 되는데 4,850원 넘어갈 때 추가 매수하시던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 웬만하면 내려올 때 매수하는 게 좀 낫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단가가 사실 이제 추가 매수했을 때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단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에 나오겠다 이거는 조금 힘들고 나중에요. 6,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 볼 수 있어요. 6,000원 정도 가격이 6,000원? 네, 6,000원. 6,000원 가격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중간에 점검을 6,000원 또 요? 네, 6,000원.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 매수하게 되면 6,000원에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 테니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아, 이노베이션.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만 7천 원에 비중 8%예요. 14만 7천 원, 비중 8%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비중도 처음에 그래도 다행히도 한 번 사신 거예요? 추가 매수 그 두 전에 번이요. 두 번에 샀어요. 두 번이요. 4% 원래 4% 더 사셨나 높았는데. 보네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매수 단가가 좀 많이 높았나 봐요. 맞아요. 네. 이거는 아마 예전에 사셨으면은 이제 2차 전지 쪽 때문에 사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사실은 정유업체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본다면 SO일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사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SO일도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SK 이노베이션이 먼저 좀 움직였던 건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올라올 때 같이 흐름을 먼저 탔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도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좀 충돌을 하고 있어서 뭐 네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 시설을 또 공격할 수 있다. 네. 뭐 그러면서 네네. 유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SK이노베이션은 솔직히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근데 요거 네. 오래 걸려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시간은 괜찮아요. 네. 지금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가격이면 어쨌든 조금 더 일찍 아래쪽에서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았었던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이 종목은 이제 뭐 정유 쪽의 이 모멘텀과 그다음에 뭐 2차전지 쪽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2차전지의 모멘텀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예요. 최근에 2차전지가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지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결국은 유럽에서도 이제 중국 쪽의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그 반사 이익 효과로 예, 반등이 또 나왔던 거고 이제 목요일날 로보택시 뭐 테슬라에 대한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업황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이제 반사이익이라든지 어떤 그 이런 일시적인 재료들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SK이노베이션도 정유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본다면 좀 길게 보셔야 되고 이차전지는 단기 쪽으로 보셔야 되니까 일단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이거는 12만 원 위쪽에 있죠. 네. 12만 원은 뭐 이 가격 넘어갔을 때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일장에 또 봐야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11만 5천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여요. 이왕이면 좀 더 싸게. 그래서 매수는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더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7% 정도 추구하고 싶습니다. 7%요? 네. 네. 7% 한 번에 살 필요는 없어요. 뭐 그래서 네. 일단 만약에 떨어지면요. 만약에 12만 원 넘어가잖아요. 뭐 그때 이제 뭐 한 번에 7%를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12만 5천 원으로 떨어지잖아요. 뭐 그때는 이제 떨어졌을 때니까 분할로 한 2번 정도 나눠서 뭐 3.5%씩 사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눌렸을 때는 2번 나눠서 떨어졌으니까 나눠서 하시고 만약에 올라와서 12만 원 넘어가면 지금 어쨌든 재료가 조금씩 이제 붙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때 이제 7% 정도 매수 가능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목표 가격은 솔직히 뭐 매수한 가격 15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돼요. 네, 좀 길게 여유 있으시면요. 네. 네, 시간 여유도 있어서 네. 조금 그러면 사놓고 두고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괜찮습니다. 이거 길게 가져가시면 결국은 나중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격이니까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대덕전자. 대덕전자. 네, 24,500원에 10%요. 24,500원에 10%요. 네. 자, 이거는 뭐 7월이나 밑에 매수하셨나요? 네, 한 6월 달쯤에 했는데 네. 순위를 조금 했어요. 추매를 좀 하셨어요? 추가 매수를 조금 했어요. 근데 26,500원쯤에 사서요. 네. 그럼 4월쯤이네요. 4월쯤에 네, 샀다가 추가 매수를 나중에 그 6월쯤이네. 네, 네, 네. 대덕전자도 지금 좀 많이 떨어졌죠. 네. 근데 지금 솔직히 아직까지는 이제 반등의 기미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이제 뭐 단순하게 차트상으로 본다면 지금 18,000원 정도? 이 가격이 좀 저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가격이 저점이 아닐 수 있어요.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나요? 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대덕전자는 이제 PCB라고 하죠. 인쇄 네. 회로 기판. 우리가 IT 네네. 제품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초록색 기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대덕전자가 만들고 있는데 이 어쨌든 그 산업이 이 IT IT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돼야지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대덕전자도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소비가 좀 많이 위축돼 있고 실제로 실적도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대덕전자가. 네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거에 그냥 여기서 잡아줬으니까 뭐 2022년도, 2023년도에 잡아줬고 뭐 그래서 여기에도 잡아주겠지? 라고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하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2021년도에 그 실적은 보면 630억의 순이익이었고 이것도 이제 낮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800억, 2023년도에는 254억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아무리 예상치가 뭐 4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거든요. 올해는 어느 정도가 지금 예상치에 어느 정도는 부합할 거예요. 왜냐면 하반기에 다다르고 있으니까. 지금은 대덕전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해서 나중에 혹시나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18,000원 가격이 있는데 추가 네. 매수는 최대한 15,000원에 가까운 경기에서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15,000원이요? 네. 네. 근데 지금 아. 상황 보면 너무 많이 떨어진, 너무 낮은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더 기다렸다가 한 15,000원 정도 내려가면 네. 그때쯤 추가하면서 할까요? 근데 15,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라고 얘기를 한 아, 거죠. 네네. 15,000원 탁 떨어진다는 건 네네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네, 때는 네, 네. 오늘 18,000원 정도 있는데 17,000원 네.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네. 매수는 분할로 하세요. 분할로. 아, 네. 17,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뭐 10%니까 10% 추가 매수를 더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 번에 사지 네네. 말고 뭐 네. 네 번에 걸쳐서 조금씩, 뭐 조금씩. 주기적으로 좀 사셔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네. 나눠서 좀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단가 좀 떨어지면 나중에 한 네. 22,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마 손실 없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2,000원 정도요? 그렇게 해서 네. 23,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네. 이제 아마 손실 없을 때 그냥 탈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이번에요. 저희가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 주말에 어디에서 강연을 하는지 잠깐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강연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인데요. 시간대를 보시면 오전 11시에서 1시까지로 잡혀 있죠. 저희가 평소에는 오후 1시부터 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부천 원미구 부천 이제 원미 카페라는 곳이에요. 그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은 상동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건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 역시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일요일 날 강연회 장소는 광명입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5층에서 진행되니까요.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이 수도권에서 강연회를 하는 만큼 또 제가 많은 것들 준비해서 갈 테니까 강연회는 여러분께서 편하게 오시면 돼요.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필기도 다 나눠드리고 그냥 와서 이 강연의 현장 분위기 즐기시고 중요한 내용들 딱 공부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말 동안의 강연 일정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제가 심야 주식 방송을 합니다.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부터 11시 심야 주식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65,30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65,300원의 10% 비중이면 이 종목도 꽤 이제 오랫동안 들고 계신 종목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감기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문자를 또 남겨주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저점이 조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약간 횡보하면서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죠. 주가 자체가. 이 회사가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또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뭐 코로나 백신 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부분들을 덜어내고 새롭게 지금 다시 실적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서 보시면 거래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보시면 매집이 들어오고 있죠. 횡보하고 있는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저점에서 매수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물량들을. 그리고 외국인 쪽 수급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서 점점 모아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 여부. 뭐 5만 5천 원 아래에 있잖아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뭐 비중은 10% 아마 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매수하시면 돼요. 5만 5천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10% 가능 말씀드리고 65,300원이니까 나중에 뭐 일단은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행사들이 계속 있어요. 국제 제약 바이오 이제 박람회라는 것도 오늘부터 해서 또 개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에서도 바이오 재팬 이쪽에 행사도 또 있고요. 계속해서 행사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금리 인하에 뭐 수혜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코스닥 이 올라가면서 제약 바이오 쪽도 분명히 시세가 나올 거예요. 지금 추가 매수는 5만 5천 원 아래쪽에서 좀 분할로 한번 담아가 보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7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끌고 가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 43,6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10%. 오늘 샀는데 괜찮은 가격이었을까요? 오늘 사셨군요. 자, 일단은 한전 KPS의 주식을 매수를 하셨다는 건 이제 결국 이제 원전 쪽에 대한 이슈를 좀 보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가 또 따로 있고 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라는 건 이제 단기 정도의 매매는 좀 가능한 자리예요. 오늘 매수했다는 건 가격이 43,600원, 지금 300원 정도가 좀 떨어져 있네요. 단기로만 본다 생각을 하시면 위쪽으로 45,000원 위로 올라가면 한번 정리하고 나오면 되고요. 단기로만. 그리고 아래쪽에서 손절가를 일단 잡고 가셔야 되는데 손절가의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41,000원 손절가 그리고 45,000원 위로 올라가면 단기로만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전 KPS 매매 전략 알려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더 네이처 홀딩스예요. 자, 매수한 가격은 19,833원, 비중은 7%입니다. 자, 19,800원, 거의 2만 원 가격에 있다면 이거 지금 오래됐군요. 추가 매수. 더 네이처 홀딩스는 추가 매수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아마 그 방송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지금 말라있는 상태고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저점을 잡고 위쪽으로 올라간다. 최소한 아래에서 뭔가 지금 위쪽으로 올리려는 신호가 나온다면 분명히 매집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매집이 들어온 그 수급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네이처 홀딩스의 경우 하락이 10,000원 정도 아래, 10,000원 정도 아래쪽에서 떨어져서 그때 거래에 한번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10,000원 아래쪽에서 거래에 들어오면서 반등 확인되면 차라리 그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전화 상담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전화 한번 다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네. 자, 어떤 롯데관광개발인데요. 네. 네, 저기 9,900원에 10%예요. 9,900원에 10%요. 네,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조금씩 아, 모았어요? 물 탔어요. 네. 자, 근데 이 종목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이 종목을 네.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오랫동안 장기, 중장기로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혹시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단기로만?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중기도 괜찮아요. 아, 중장기로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네. 이 종목 상담할 때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 적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적자가. 네, 누적 적자가 네. 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업황 회복은 될 거예요. 적자가 줄어들고 업황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500원 있죠? 1,5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그냥 수익 내고 나오는 건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손절가를 잡는다면 지금 1,100원이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저점이 한번 나왔는데요. 좀 짧게 잡고 가세요. 9,690원의 저점이 한번 어제 나왔죠? 네, 이 가격을 손절가 잡고요. 위로는 1,500원 위로 올라가면 단기로 정리하고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로만 보세요. 네, 네. 단기로만요. 네, 단기로만 보세요. 다음에 어느 정도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하면서 뭐 그 다음에 좀 중장기로 보셔도 되는데 갑자기 나와버리면 또 이익이 났다가 또 떨어져 버리면 또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줄 때 좀 빨리 빠져나오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 SDS요. SDS. 네. 매수가 16만 3천 원에 30%요. 16만 3천 원에 30%요. 네네. 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네네. 자, 지금 보면 특별히 문제는 없었거든요, 사실 최근에. 그런데 이제 주가가 그동안 이제 저점에서 좀 올라오다가 이제 이 구간이죠. 바닥을 잡았던 게 이제 2022년도였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흔들면서 한 번에 이제 고점을 높여놓긴 했는데요. 지금 구간은 약간의 변동성 구간이 좀 있어요. 하락이 조금 이제 있는데, 이 구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주가라는 게 이제 한 번쯤은 계속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올라가기는 어렵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흐름이 뭔가 좀 잡히죠. 제가 흐름을 잠깐 표시해 놨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흔드는 자리가 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점이 대략 14만 5천 원 정도에 잡힐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통은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줄 때 보통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나서 방향을 잡거든요. 지금 삼성 SDS는 좀 많이 떨어져서 저희는 저점을 지금 잡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 아래쪽으로 본다면 14만 5천 원 아니면 요 가격에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이 구간까지 살짝 눌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매수 가격이 16만 3천 원이잖아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요. 16만 5천 원 정도 가격 오면 그때 뭐 정리를 해도 사실은 이제 수익이니까 뭐 그때 이거 비중만 좀 줄여놓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반만 16만 5천 원에 줄여주세요. 올라오면. 네,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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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실 거예요? 현대해상요. 현대해상.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5,500원에 50%요. 35,500원. 50%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최근에 떨어졌을 때 사셨나 봐요? 그럼요. 지난 금요일 날? 어젠가? 지난 금요일 날일 거예요, 아마. 예. 네, 뭐 금요일 날인가? 한번 하락 팍 나왔을 때. 예. 자, 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지금 하셨는데 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상반기에는 이익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조금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거 지금 내용 잠깐 볼게요. 밸류업 지수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밸류업 그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추진했었죠. 그래서 밸류업 지수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뭐 밸류업 지수에 뭐 들어가 있는 종목들과 뭐 탈락한 종목들, 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구분이 지어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탈락을 했나 봐요. 밸류업 지수 안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실망감으로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와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밀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대해상은 밸류업 지수는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재편입이 되고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주가가 좀 떨어져 있다면 다시 또 재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 그걸 지금 두고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현대해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접근 자체는 저는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접근하는 것 자체는.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언젠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장기적으로 이게 수익을 내겠다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쪽으로 만약에 목표 가격이 너무 높다면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34,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본다. 이 정도 선에서는 그렇게 뭐 장기로 볼 필요는 없어요. 급락이 나왔고 그래요? 이제 또 저점 잡고 또 올라가면 34,000원까지는 또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기서는 뭐 흔들어도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34,000원? 거기 올라오면 그때 팔아도 돼요. 근데 다음에 혹시나 접근하실 때는 지금 비중이 50%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싼 가격에 접근했지만 내가 비중이 너무 크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뭐 이제 접근하실 때는 한 10% 정도? 그 정도만 먼저 매수하시고 나중에 그렇다고 뭐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다음을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대해상은 이제 이번에 잘 빠져나오시면 이게 이유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2,000원 오면
비중을 네. 절반을 줄이세요. 32,000원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예. 나머지는 그냥 34,000원에 나머지 파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올해 안 올라가면 뭐 내년에나 뭐 배당 받고 내년에나 보려고 그렇게. 아, 보거든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볼 정도의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83%가 됐는데요. 오, 네. 매수 가격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세요? 매수 가격. 15만 9,400원이요. 15만 9,400원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진단 좀 내려주세요. 이게 지금 43%면 비중이 꽤 많네요. 네. 처음에 매수했을 때부터 좀 너무 비싼 가격에 사셨네요. 네. 이 종목이 지금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좀 행보를 하다 보니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뭐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저점이 잡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로봇 쪽은 이제 재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가 나왔을 때,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리고 손절가라는 것도 일단은 이제 잡아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때 다 팔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중을 좀이라도 줄이셔야 돼요. 그 가격이 12만 원이거든요. 비중을 줄이고 나중에 더 싼 가격에 잡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이제 12만 원 정도 이 밑으로 떨어지면 좀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난번에 저점 한번 잡혔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흐름을 어쨌든 위쪽으로 조금씩 이제 올려주고 있는 자리라서 제 생각에는 매수가에 꼭 왔을 때 다 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정도 가격. 15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종목은 이미 이 주가가 위쪽에서 올라갔을 때 방향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밀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흐름이. 그렇죠? 원래는 이제 흐름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하락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줬을 때 좀 탈출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15만 원 위에 올라가면 이거 정리하셨다가요. 나중에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인가요? 예, 다날이에요. 다날, 정말 오랜만이네요. 다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3,460원에 100%요. 네, 3,400 60원, 100%요? 예. 아직 산지 한 3년 됐는데 네. 단가가 이제 15,000원 정도 됐던 건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단가 낮춰가지고 100% 된 거예요. 우리 성격이 약간 좀 뒤로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신가요? 이게 한 약간 좀 한 종목만 해가지고 해는 성격이죠. 이게 참 한 종목으로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이제 수익이 크죠. 근데 그 대신 이제 위험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됐을 때는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티몬하고 위메프 사건이 좀 있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날의 경우에도 그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 뉴스가 있어서 주가가 그때 한번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2년도부터 적자를 계속 보고 있어서 약간 위험성은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까지 일단 매수하셨는데 다행히도 매수가하고 현재 가격하고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어쨌든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은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요.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3,6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요? 저는 미련을 만약에 미련은 분명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100%까지 들어갔다는 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련을 둔다면 10% 정도만 주세요. 10% 정도만. 네. 90% 정도 어쨌든 이제 100%니까 3,600원 위로 올라가도 수익금은 어느 정도 이제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욕심을 부리다가 또 빠져버리면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진행이 된다면 이건 결국 나중에 이제 적자를 좀 메우기 위한 뭔가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주가가 또 밀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10% 정도만 밀어 놔두시고 이거는 3,6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때 이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뭐 4,000원 정도, 10% 정도는 좀 가볍게 4,000원까지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꼭 수익일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좀 위험해 보여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100% 자체가 좀 위험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트리온 199,000원에 30%입니다. 세트리온이요. 199,000원이군요. 예. 자, 이 종목도 그동안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199,000원에 30%라면 이거 혹시 한 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이제 국제 제약바이오 이제 그 박람회라는 것도 이제 오늘부터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일정들이 좀 꽤 많아요. 남아있는 일정들이.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좋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굉장히 막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세트리온이 과거에는 또 대장주기도 했었고요, 한때는. 근데 지금 세트리온도 시장의 영향을 뭐 아예 받지 않고 혼자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그만큼 수급이 안 돌고 하다 보니 이제 힘이 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세트리온은 이제 희망적인 게 예전에 이렇게 가격이 이 가격 안에서 머물러서 계속 움직이다가요. 한번 위쪽으로 이 가격을 좀 업을 시켜놨어요. 위쪽으로 레벨업을 시켜놨다는 거죠. 보시면 눈에 보이잖아요. 박스권이 여기에서 위쪽으로 한 단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제 어쨌든 힘이 계속 붙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래쪽에서 보시면 거래가 슬금슬금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매집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살짝 멈춰 있는 듯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어서, 다만 급하게 지금 바로 올라가진 않아도 순차적으로 좀 기다리시면 매수가보다 위쪽에서 이제 매도를 할 수는 있어요. 저는 22만 원 위쪽에서 매도하면 그래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22만 원에서 저는 22만 원 정도 이 가격대에 진입하면 그때 만에서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니까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21만 원에서 22만 원 여기에서만 매도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세트리온까지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강연회 일정 안내해 드렸잖아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광명 그리고 또 이제 부천 쪽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날 진행이 되니까요. 수도권에서 강연회 또 오랜만에 하잖아요.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또 새로운 이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또 뉴스들 제가 알아야 될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저는 강연회장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